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내려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과 산책로 출입 금지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또 오전 9시 30분경부터 도로 침수로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JC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 1시경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수도권에 모두 6차례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바 있습니다. 매년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막이판조차 없는 반지하 주택이 수두룩하고 높이 규정 등 물막이판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물막이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반지하 주택. 혼자 살고 있는 김명우 씨는 장마철만 되면 밤잠을 설칩니다. 6년이나 지났지만 물이 발목위까지 차올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정도 찼지, 이 정도. 항상 비 오면 마음이 두근두근해. 당시 폭우로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응암동 일대 반지하 주택 수백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사갈 생각에 집을 내놨지만 찾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집이 팔린다 해도 갈 수 있는 곳은 또 다른 반지하 집. 올해 장마도 세숫대야와 물막이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비 많이 오면 퍼내려고. 물막이판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빼놨다가 비가 오면 틀에 끼워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뒷밤 높이의 간단한 장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 비가 집 안으로 들이받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물막이판 설치율은 60%대에 그칩니다. 반지하 10집 중 4집은 침수 피해의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설치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지자체가 전액 무료로 물막이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의 물막이판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나 이런 쪽에서는 혹시 또 내 건물이 이렇게 침수 지역되는 건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또 혹시 집값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좀 약간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막이판 높이 규정 등 물막이판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에 설치되는 물막이판 높이는 침수 수위와 관계없이 대부분 40cm입니다. 하천과 가깝고 지대가 낮은 이 집은 물난리를 겪고 나서 물막이판을 달았는데 재구시를 할지 의문입니다. 썼더라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물막이판보다 한 15cm 이상 더 물이 찼으니까요. 무릎 이상이 올라왔으니까요. 물막이판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설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물막이판 높이거든요. 근데 물막이판 높이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어요. 그 40cm도 2009년인가 서울시에서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시작할 때 기존의 뭐 침수 시이나 이런 거를 평균을 냈더니 약 그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침수 대책으로 물막이판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반지하에서 예측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극한호우를 견뎌야 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집을 못 비지 내가. 어디 나가질 못하고. 혹시 물 들어올까 봐 이제.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양천구 신정이동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천구는 지은 지 35년이 지난 신정이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신정이동 주민센터는 지난 1989년 건립돼 낡고 협소한 데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 신청사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주차장 12면과 북카페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대강당이 조성되며 옥상 정원 등의 휴게 공간도 마련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19일까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정다은 예보관 연결해 호우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비구름이 수도권을 덮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올해 늦은 오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북부와 동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경기 북서부에 300mm까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17에서 18일 예상 강수량은 60에서 120mm로 많은 곳에 따라 경기 북부는 200mm 이상, 서울, 경기 남부는 15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다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는 70mm 이상으로 더욱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비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퍼붓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번 비는 북쪽에서는 저기압이 동진하며 저온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반대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정체 전송상에서 주기적으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연이어 강한 강도의 비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무엇보다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 가능성이 있으니 출입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잦은 비로 인해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이런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도권 기상청 정다은 예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위험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침수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인천의 한 저지대입니다. 배수시설이나 물길이 없어 이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 주변 공장시설과 체육공원, 주차장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부천의 한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굴포천 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대인데다 산업단지 대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불투수 지역이라 극한 강우가 내리면 좁은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들은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배수구를 정비하고 물막이판을 준비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우량이 지역 배수 용량을 초과할지 여부는 비가 내린 뒤에야 알 수 있어 미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심 침수 예측 지도 정보를 통해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우량과 유사시 침수 피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위험 지도인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1100여 개 읍면동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 침수 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수 위험 지도를 보면 도심에 많이 내린 비가 도심 배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침수 예상 지역은 어디인지 또 위험 피해는 얼만큼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침수 예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행정당국의 대응도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침수 지도도 있고 또 실시간 강우도 기상청으로부터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강우에 대한 예측 그리고 홍수량에 대한 그리고 침수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를 먼저 그 복구를 하고 또 어디를 가장 먼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를 전국 지류 지천까지 확대하고 도심 지역 침수 예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위험 지도 활용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해외 주요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7일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 육성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뿐 아니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입법,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을 남겼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재희 의원은 앞서 발의한 탄소중립 산업법 추진에 힘쓰는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빠른 기후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 옮겨갈 만한 그런 산업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전환을 저희가 빠르게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인천 지역의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적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 누적 발생 건수는 8,354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6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04건, 인천 1,231건, 서울 938건, 경북 379건 순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6월 셋째 주 210건에서 한 달여 만에 1,000건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의료기관의 백일해 검사를 독려했기 때문에 지역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해외여행 사례가 늘면서 백일해 환자도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신항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4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요. 검역당국은 부두 전체 유관 정밀 조사와 간이 트랩 882개를 설치했으며 개미 박멸제 14.5kg 살포 등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발견 다음 날인 12일 붉은 불개미 15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2,000마리가 발견됐는데요. 인천항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2018년부터 최근 7년 사이 모두 13차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한편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꼬리에 독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해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적발 내용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과 자체 점검 미이행이었습니다. 도특사경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집중 점검을 계획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미래 유망 분야로의 학과 재구조화와 개편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학과 개편 지원 사업에 100%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인천기계공고 미래자동차과와 부평공고 시스템안전관리과, 인천중앙여상 보건간호과 등 3개 학교, 3개 학과입니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당 7억 5천만 원씩 총 2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변경과 실습 환경 개선, 첨단 기자재 확충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충청남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산생 관광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정원 문화 확산과 원예 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하고 정원 박람회 등의 행사를 교차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